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약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코트 껴 입고 추워서 감기 걸리고 그랬는데 5월달 딱 들어서자마자 코트 뭐고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더워지네요. 이게 계절의 변화가 무쌍한데 워낙에 2, 3, 4월은 많이 아픈 달이에요. 그래서 별 이유 없이 기력도 떨어지고 이제 많이 힘들고 하는데 이제 5월이 딱 되자마자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 오신 환자분들 다 당도 좋고 혈압도 좋고 해서 확실히 5월은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5월을 이제 마음껏 좀 즐기십시오. 잠만 주무시지 말고요. 저는 이제 벌써부터 아침 6시에 나가서 태극권 한번 돌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 녹화하는 거거든요. 얼굴이 좀 뽀송뽀송하죠.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잘못된 식사는 흡연보다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흡연 습관이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흡연도 굉장히 나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부제로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하고 나쁜 것을 먹는 습관. 누가 더 나쁠까요?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은 나쁜 거를 많이 먹는 사람 먹는 게 좋은 음식을 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면서 한번 보죠. 이게 바로 오늘의 재밌는 점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연구 논문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란셋, 이제 영국 잡지죠. 란셋에 발표됐는데, 식사 습관이 사망에 미친 영향인데, 원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Health Effect of Dietary Risk인 195국에서, 1990년부터 2017년 동안 쭉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디 이름이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라고 해서 GB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대규모 연구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했고, 여기 보면 펀딩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아마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도스 같은 아주 후진 프로그램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아먹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좀 벌어서 여러 군데 희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 지금도 MS-DOS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스터디에 이제 펀딩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GBD 스타디인데 식사 습관이 질병 발생과 사망에 미치는 세계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서 고안된 연구예요. 그래서 195개국을 총괄한 연구고요. 1990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취합해가지고 사망 통계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아까 보신 분 의사는 아시겠지만 시스테매틱의 메타 분석이라서 한 연구를 단일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합쳐서 그걸 또 가려내고 선별해서 또 통계적이고 역학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이런 연구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5개의 식사 습관이 주로 사망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해서 이제 15개 자기네들이 뽑아낸 거예요. 한번 보게 되면은 15가지 식사 습관과 질병은 어떤 것이 적게 든 걸 먹는 습관도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일을 적게 먹는 습관, 야채를 적게 먹는 습관, 콩류를 적게 먹는 습관, 홀그레인스, 전공주, 현미나 잡곡 같은 걸 적게 먹는 습관, 우유를 적게 먹는 식습관, 견과류를 적게 먹는 식습관, 섬유질을 적게 먹는 식습관, 칼슘을 적게 먹는 식습관, 생선에서 나온 오메가3 지방산을 적게 먹는 식습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적게 먹는 식습관이 이제 뽑혔어요. 사망의 원인을 영향을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적게 먹는 거잖아요. 필요한, 좋다고 흔히 얘기되는 것을 적게 먹는 식습관이고, 나머지는 또 어떤 걸 좀 많이 먹는 식습관은 5개가 뽑혔어요. 그래서 붉은 고기, 레드미트죠. 소고기 같은 거, 육류죠. 이제 포유류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미트는 이제 생선이라든가 가금류, 뭐 닭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제 레드 미트, 붉은 고기가 아무래도 바람하고 관계가 있고 또 콜레스테롤 레벨도 관계가 있고 동맥경화로도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붉은 고기를 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붉은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식습관,
그다음에 프로세스드 미트, 가공 육류죠. 햄이라든가 소세지라든가 이런 가공한 육류를 먹는 식습관, 많이 먹는 식습관.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 식습관. 설탕 음료를 이제 슈가리 다이어트, 슈가리 베버리지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음료를 많이 먹는 식습관. 그다음에 소금을 많이 먹는 식습관. 그래서 앞에 거하고 이거 합치면은 앞에 거 10개. 10개는 이제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 좋은 거를 덜 먹는 식습관 10개와 좀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해로운 거를 좀 더 많이 먹는 식습관 해가지고 10개, 5개에서 다 해서 15개가 뽑혔어요.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임의로 뽑은 게 아니라 통계 분석을 해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거든요. 15개가. 그래서 이제 15개를 이제 뽑아서 봤대요. 그런데 보면은 결과 한번 보시면은 이 바람직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식습관이 3개가 있는데 견과류는 전 세계적으로 195개국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이 12%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100% 기준에. 그러니까 상당히 적게 먹는 거죠. 그다음에 우유도 전체 100% 권장량의 16%밖에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볼 때. 그다음에 우유가 과연 건강에 좋으냐 아니냐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통적인 영양학에서 이제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곡류 뭐 현미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아니면 뭐 밀가루 중에서 홀그레인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는 걸 보게 되면 100%라고 했을 때 약 23%밖에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23% 양밖에 먹질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식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탕 음료를 그렇게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슈가 텍스 붙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그런 설탕 음료 같은 거 자판기 못 팔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설탕 음료를 좀 많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육류, 프로세스드 미트죠. 그래서 햄이라든가 소세지 같은 경우에 권장량보다 90% 초과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대찌개라든가 아무래도 그냥 고기는 비싸기도 하고 먹는데 좀 힘이 들지만 햄이라든가 소세지는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은 권장량보다 86%를 초과해서 먹는다고 되어 있고요. 예, 붉은 고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소고기라든가 이런 거죠. 소고기는 권장량보다 18%를 초과해서 먹는다고 이제 나왔어요. 이 전 세계적인 통계라서 예,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나중에 우리나라 거 좀 같이 보도록 하죠. 하여튼 이제 이런 정도인데 결과 한번 봅시다.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인한 2017년 한 해 동안의 사망을 본 거예요. 2017년 동안에 동일 기간 동안에 흡연, 담배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추정된 인구는 800만 명이었어요. 꽤 많이 죽죠. 800만 명이면은 서울시 인구 1명 정도, 서울시 지금 물론 1000만이지만 하여튼 서울시 인구 정도 조금 못 되는 인구들이 매년 담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 좀 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아파트 쪽도 금연 구역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 있고 이제 좀 큰 운동장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태극권 하다 보면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많고 뭐 2세도 담배 피는 아빠의 2세는 나중에 고혈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다고 나와서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흡연한테는 80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 2017년 한 해 동안 질병으로 사망한 건 중에서 약 22%의 사망, 약 1100만 명. 그러니까 담배는 800만 명인데 그 나쁜 담배도 이렇게 식사를 잘못해서 생긴 많이 먹든 간에 적게 먹든 간에 사망이 전체 사망 건수 22%에 5명당 하나가 식사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사망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1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그 식습관이 나빠서. 그래서 그 조목조목 따져봤더니 뭘로 많이 죽었는데도 역시 심장병 사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을 거를 좀 좋게 먹을 걸 덜 먹거나 아니면 해로운 걸 좀 많이 먹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죽는데 그 중에서 심장병 사망이 1000만 명이고 2위로 암 사망이 의외로 91만 명이고 3위 당뇨병 사망이 34만 명이니까 아무래도 식사 습관이 잘못해서 죽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심혈관 질환으로 많이 죽는다는 거죠. 물론 뭐 암하고 당뇨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담배로 인한 사망도 8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지만 한 해 동안에 오히려 식사 습관이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인한 사망이 담배보다 훨씬 더 많고
세계 인구가 1년 죽었을 때 약 5분의 1이 식습관으로 인해서 죽은 거고 그중에 대다수가 심혈관 질환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이건 좀 생각해보면 굉장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식습관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5분의 1의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금연 정책도 하지만 앞으로는 좀 좋은 식습관을 기르기 운동 뭐 이런 캠페인 정책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중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걸 다 해놨네요. 보니까 글로벌하게 195개국이니까 세계 전체를 다 통과한 거죠. 그래서 식사 습관에 따른 지역별 사망률 보면 빨간색이 엄청나게 나쁜 거고요. 여기 보이시려나 이게 퍼플인데 디퍼플 색이에요. 그 퍼플인데 이게 제일 낮은 건데 10만 명당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이 퍼플은 105명 미만이고요. 이 레드는 397명 이상인데 어디가 나쁜지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러시아 안 좋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몽고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여기 어딜까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하여튼 이쪽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이 되게 안 좋네요. 그래서 동유럽 계통 이쪽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건 뭐 보통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퍼플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제일 적은 거 여기 보게 되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네요. 지중해 연안에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지 뭐 이스라엘이에요. 요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아주 그 10만 명당 질병 사망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특히 식사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어디 한번 보이나요? 보였더니 여기가 있네요. 일본하고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막 불만이고 뭐 사실 많이 힘들지만 이 의외로 좋은 점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 보면은 이 식사 습관에 대한 사망을 보게 되면은 남한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스라엘 그다음에 몇몇 안 되는 나라와 함께 우리가 장을 겨루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식사 습관이 우린 뭐 나쁘다 좀 더 고쳐야 된다 하지만 뭐 아직도 개선할 건 많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축에 속해요. 한번 또 따져보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식사로 인한 총 사망률이 제일 낮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 인구가 많은 20개국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는 게 제가 볼 때 한 1억 명 정도 되는 인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순위는 인구가 많은 20개국을 뽑았을 때 봤을 때 총 사망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총이나 테러나 말고 질병으로 인한 총 사망. 그래서 1위가 이집트고요. 가장 낮은 국가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직관에 맞죠. 굉장히 일본 사람도 오래 살고 또 소식하면서 장수하고 이렇거든요. 심혈관 질환이 가장 높은 나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죽음이 제일 높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역시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좋은 나라예요. 이런 걸 볼 땐. 그다음에 암을 볼 때도 1위가 중국이에요. 근데 암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이 통계는 좀 제 의외예요. 근데 밑에 딱 보면은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제일 많은 나라가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암은 제일 적고 당뇨병은 제일 많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본 사회의 건강 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총 사망률도 낮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사망률도 굉장히 낮아요. 식사로 인한. 근데 역시 중국은 이렇게 좀 음식 자체가 기름지고 짜서 그런지 심혈관지라든가 아니면은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개별적인 또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습관의 치명도 순위를 우리가 알아봐야죠. 뭐 중국이 어떻든 간에, 이집트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실 뭐 큰 관련 없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식습관이, 가장 치명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식사 습관의 치명도 순위를 한번 봤더니, 1위가 소금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순위예요. 그러니까 1,100만 명 중에 왜 죽었나 봤더니 소금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위가 다이어트 로우 인 홀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곡, 잡곡이라든가 현미라든가 아니면 검은 밀가루 같이 이렇게 재분할 때 겨나 껍데기까지 다 넣은 거 이런 걸 먹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먹지 않는 거 이런 거가 2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해로운 건데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거고 2등은 좋은 건데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된 거고요.
3등도 다이어트 로우 인 프루트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적게 먹는 식습관도 역시 그 사망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4위는 다이어트 로우 인 너트 앤 씨드예요. 견과류를 적게 먹는 식습관. 그다음에 5위는 다이어트 로우 인 베지터블스예요. 그래서 채소를 적게 먹는 식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5위를 뽑아볼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거나 뭐 설탕 많이 먹거나 소금 많이 먹거나 이래서 해로운 걸 많이 먹는 거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물론 1등은 소금을 많이 먹는 거가 나빴지만 2, 3, 4, 5, 6 쭉 가보세요. 저 밑에까지 다 많이 먹어줘야 될 것, 그 다음에 권장량 이상을 먹을 것들을 너무나 적게 먹어서 생긴 식습관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전곡류, 과일,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베지터블,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파이버, 그 다음에 다중불포지방산 적게 먹는 거, 콩류 적게 먹는 거, 여기까지가 다 적게 먹는 거고, 오랜만에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트랜스팻을 많이 먹는 거. 이거 보면 여기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수 보게 되면은 3,000명 중에 이제 몇 명 죽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만 명당 몇 명이라는 건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당뇨, 뭐 암이 있는데 역시 압도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깜짝 놀라게 알 만한 거는,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보다는요,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식습관이 훨씬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도 뭘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주로 식사할 때 뭘 잘 드세요, 뭘 균형 잡혀서 더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소금 먹지 마라, 지방 먹지 마라, 설탕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통계를 보면은 그게 물론 그것도 계속 앞으로도 쭉 유지해야 되지만, 오히려 먹어야 될 것들을 적게 먹는 것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건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단순히 설탕 먹지 마라, 단순히 지방 많이 먹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적당히 잘 드세요라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이제 필요성을 여기서 이제 이 연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사 습관이 치명적인 했더니 1위는 역시 이 과다한 소금 섭취예요. 주로 이게 중국하고 일본, 타이가 이제 이런 쪽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만 중국이 주로 아주 심한 것 같아요. 뭐 일본 사람도 짜게 먹는 거는 옛날에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고혈압 정책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짜게 먹는 식습관, 섬이고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소금기를 적게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일본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좀 밍밍하고 맛없잖아요, 일본 음식. 그게 옛날엔 그렇지 않았대요. 이제 영양역학자하고 의학역학자들 이제 가끔 회고록 보면은 1965년도인가 67년도에 일본을 갔을 때 너무너무 짜게 먹어서 이 나라 고혈압이 높은 이유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한 20년인가 30년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 소금을 굉장히 적게 먹더라 하는 그런 회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2위는 부족한 전곡류죠. 홀그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도 이제 막 검은 밀가루, 그러니까 재분할 때 그라함밀이라고 해서 까만 밀가루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현미라든가 잡곡 같은 거 적게 먹는 것도 약 300만 명의 사망을 유발하고, 3위는 이제 부족한 과일 섭취인데 200만 명의 사망을 유발하는데, 이제 과일 섭취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제가 보는 환자분들 거의 다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과일을 그렇게 드시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과일 좀 더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게, 과일이 그렇게 보약은 아니니까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식사의 지역적 차이를 한번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는 15%하고 30%로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질병 사망, 2017년 사망 중에서 식습관의 잘못 때문에 생긴 사망이 몇 %냐인데, 글로벌 통계는 22%잖아요. 그 5명 중에 1명은 식습관 때문에 죽는다는 건데,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30% 정도. 그러니까 10명당 3명 사망이 이 식습관이 잘못돼서 사망한 거고, 이게 보면 이 빨간색이 보면은 뭡니까? 이거 하이소듐이에요. 그래서 중국 음식 굉장히 작은가 봐요. 중국 본토는. 그래서 뭐 배추 절여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뭐 짜스이도 그렇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굉장히 하이소듐에 의한 사망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퍼플이죠. 보면은 로우 프루트예요. 그래서 과일 적게 먹어서 생긴 사망. 그다음에 요거 보면 로우 홀 그레인이네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소금, 전곡류, 과일, 전곡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과 일본을 볼게요. 한국과 일본은
뭐 한국과 일본이라 하진 않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하이 인컴 아시아 파시픽이에요.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하이 인컴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제가 이제 영국 가서 제일 놀랐던 게 2000년도에 그때 연수를 갔었는데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니네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했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유럽인의 시각이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류를 할 때 일본하고 같이 이제 잘 사는 나라로 분류해 주더라고요. 고맙죠. 뭐 일본하고 같은 분류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좀 경제적 위상을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하이 인컴 아시아 파시픽이라고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일본하고 한국 통계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도 많고 특히나 보건 통계나 그 고령화 통계에서는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해서 일본이 우리의 그 미래의 현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치매도 이미 옛날에 일본이 굉장히 심했고 지금 더 심하죠.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건 1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니까 식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사망이 전체 질병 사망의 15%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음식에 의한 사망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게 걱정된다 이렇게 하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볼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지만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많이 죽는지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하이인컴 아시안 파시픽이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일본이 소금 과다 섭취, 여전히 우리도 역시 소금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소금을 좀 더 줄여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 소금을 적게 먹고 있다고 소금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많이 먹어야지 병이 안 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의사도 아닌 사람의 블로그 보게 되면은 소금을 적게 먹어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거고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상한 이론도 하지만 그건 자기네 생각이 따름이고 실제로는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저희 병원에 가끔 이제 제가 고지혈증도 이제 선별해서 약을 안 써야 될 사람 선별해서 하니까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검사하고 고지혈증 약을 끊어달라는 사람이고 끊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고 하는데 두 번째가 고혈압 환자들도 가끔 오는데요. 실제로 전체 고혈압 환자 100명당 약 15명 정도는 고혈압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뭐 그거는 또 그거대로지만 또 많은 부분의 약 먹는 고혈압이 식습관을 조절하게 되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로 바쁘고 환자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식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약을 먹는 게 좋으니까 약을 먹는 건데 뭐냐면 이 저염식만 해도요 굉장히 혈압이 잘 떨어집니다. 의외로요. 물론 안 떨어지는 사람 많죠. 그래서 약을 먹지만 일단 아주 경미한 고혈압이라면은 일단 저염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는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지속 가능한 정도의 저염식을 한번 해보면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 조절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너무 약을 먹기 싫고 내가 고혈압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고 오는 분들은 합병증 검사한 다음에 고혈압에 의한 혈관 손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죠. 그래서 1등이 소금 과다 섭취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이 경고를 좀 받았거나 뭐 120에 80 이상이고 140, 90 미만으로 고혈압 좀 조심하세요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은 살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갖다 확 줄여버리세요. 그럼 소금 줄이면 혈압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 과다 섭취는 확실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역시 우리나라도 전곡류 섭취가 덜해서 생기는 죽음이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과일이 부족하다. 세계 추세로 다르지 않죠. 그다음에 네 번째 견과류 부족하다. 다섯 번째 채소를 부족하게 먹는다. 여섯 번째 섬유소를 부족하게 먹는다. 칼슘 부족, 다중불포화 지방산 부족, 우유 부족, 가공육류 과다 섭취. 그래서 역시 두 가지가 나쁘죠. 두 가지가 나쁜 거 해로운 걸 먹냐면 10대 그 나쁜 걸 보면 소금 과다 섭취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가공육류 과다 섭취가 이제 맨 나중이지만 하여튼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역시 네다섯 가지 소금 과다 섭취, 전곡류, 과일, 견과류, 채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만 제대로 먹어도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사망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끔 환자분들이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먹고 오셔서 저는 이제 오메가3는 드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도 오메가3도 같이 연구하고 그쪽에도 이제 그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오메가3 섭취량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오메가3 적게 섭취해서 죽었다는 게 없잖아요. 14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지만 제 환자분들,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는 오메가3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 장모님, 저 다 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식품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식품과 건강식품 사이에 겹치는 음식들이 너무나 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같이 드시게 되면은 어떤 걸 과량 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비타민 B가 너무 과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같이 겹치니까, 뭐 바이오틴이라든가 아니면 셀레늄 같은 게 하루 이 섭취 초과량을 먹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웬만하면은 음식으로 다 섭취하는 게 좋아요. 모든 이 영양소들은.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당뇨 환자는 바이타민 D하고 마그네슘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사서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산균도 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건식을 안 팔고 있으니까 그냥 꺼리낌 없이 말씀드릴게요. 드셔야 될 것, 일반인 말고, 당뇨병 환자나 대사질환 환자가 드셔야 될 것, 종합 비타민 중에 바이타민 B, B군이 혈당 대사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데 사람들이 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뭐, 센트럼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하나 사서 드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천연 비타민 같은 건 권하지 않습니다. 천연 비타민 사실 없고요. 천연에다가 자기네 합성했겠죠. 천연 비타민으로 먹으려면 이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뭐 화학 비타민이든 뭐든 이것도 화학 섬유고 다 화학 섬유 뭐 메탈 차고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런 걸 결벽증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드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니까 마그네슘 드시라고 그래요. 마그네슘. 왜냐하면 당뇨라는 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마구 빠지는 병이에요. 그럴 때 마그네슘이 결핍되면은 당 수치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 마그네슘 드시라고 그러고, 칼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이타민 D.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90%는 바이타민 D 결핍입니다. 당뇨 환자는 바이타민 D를 먹고 있지 않는 한 백발백중 다 결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D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임산부는 꼭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산균을 꼭 드시라고 그래요. 유산균의 중요성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유산균은 캡슐로 드시는 것도 뭐 말리지 않고,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이거는 나쁘고 이건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유산균은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금, 과다, 전곡류, 과일, 견과류, 채소 부족, 이 5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하면 전 세계적으로 5건 사망당 1건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5%니까 좀 더 덜 예방은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2%가 음식에 의한 죽음이니까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식습관에 의한 사망 중 약 50%는 다음과 같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과다 섭취, 그러니까 저염식이나 좀 아직도 우리나라 소금 많이 먹으니까 좀 줄여야 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 먼저 줄여보세요. 그럼 약을 줄이거나 약을 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전곡류가 부족해요. 그래서 현미, 그다음에 잡고, 귀리, 보리 뭐 이런 것 좀 많이 드시고, 밀가루를 드신다 하더라도 그냥 하얀 그 화이트 플라워 말고 까만 거 있어요. 그라운밀이라고 해서 또 그걸로 하는 빵이 있어요. 전곡류 빵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드시게 되고, 그다음에 과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네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왔지만 견과류를 좀 즐겨 드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견과류 섭취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견과류는 파이버도 풍부하고 불포지방산도 좋고, 그다음에 열량은 많지만 그게 들어오면 포만감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의외로 그걸 먹어서 살찌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 하면 약 식습관에 의한 사망 중 50%는 소금 과다 섭취, 전곡류 부족, 과일 부족이지만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견과류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습관에 의한 사망은 흡연에 의한 사망보다 더 규모가 커요. 흡연은 단일 규모로는 굉장히 크죠. 800만 명을 죽이지만 식습관이 잘못된 경우는 1100만 명을 죽였었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과 지방만 줄이라는 권고보다는 여기서 연구에서 드러났다시피 음식 전반에 걸친 권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설탕 줄이자, 물론 이 연구의 결과는 그 사이에 설탕과 지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알려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분,
단지 설탕과 지방 이렇게 성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네거티브 어떤 정책에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좀 얘기해 주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라, 이걸 더 드셔라 이렇게 하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우리 그 음식이라든가 보건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는 그런 거를 이 정책이 바뀌는 걸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의미는 식습관이 바뀌려면 전 세계적 식량 산업의 파라다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한 개인과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은 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식량 산업의 파라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나왔는데 육식 위주에서 채식 위주의 식사로 바꾸는 것은 지구 환경에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다는 거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과일, 전곡류, 그다음에 채소, 견과류 다 육식이 아니잖아요. 다 채식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근 나온 연구, 독립적인 연구 두 가지가 너무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채식을 하면은 심장병 사망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채식을 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연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방송을 해볼게요. 그래서 육식 위주에서 채식 위주의 식사로 바꾸는 거는 개인한테도 좋지만, 육식을 하려면은 완전히 석유 자원을 쓰는 거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 고기는 석유에서 나온 거거든요. 석유를 통해서 고에너지 집적 산업을 통해서 그걸 옥수수를 만들어서 그 옥수수를 갖다가 그 유구한테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석유를 마구마구 캐내서 된 거기 때문에 탄소 지문이라고 하나요? 카본 풋프린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떤 공장식 축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완전히 육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렇게 육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건 도덕적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개인의 결단과 정책 쪽이 아무래도 그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육식에서 채식 위주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논문도 그 얘기를 끝에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지 말라는 권고보다, 이건 네거티브죠. 항상 뭐 하지 마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음식을 제대로 먹어라, 더 드셔라 하는 권고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저희 환자분들도, 당뇨 환자분들 음식 습관을 바꾸면 90% 성공한 건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음식 습관을 바꾸는 거는 그 사람의 본능을 바꾸는 거예요. 본능적이거든요, 음식 습관은. 그리고 영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진짜 영웅이다. 개인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물론 음식 습관 바꿨다고 모두가 영웅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는 거, 흔히 말하는 초등 입맛이라고 해서 달고 짜고 치즈하고 이런 것들, 리치한 것들, 이런 걸 좀, 그걸 무슨 뭐 농담으로 권장할 것이 아니라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당도 당뇨 식단을 개발해서 하는 식당에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고혈압 식단을 개발해서 파는 식당에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분들 바깥에서 밥 먹을 때는 당이 올라가서 할 수 없대요. 근데 그걸 도시락 싸두고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랬을 때 식당에 당뇨인을 위한 식단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도 이런 거를,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후유증이 굉장하다는 걸 감안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당뇨 식단을 개발하고 그 메뉴를 그 식당에 퍼뜨리고, 그 당뇨 식단을 파는 회사, 그 식당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하고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일반 우리 당뇨인들도, 우리 고혈압인들도, 그다음에 고지혈증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같이 어울려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식사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어떤 뭐 보험해 주는 거 뭐 이런 것 훨씬 더 크고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현재보다 소금을 줄여야겠죠. 아직도 소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물 끝까지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뭐 저도 좀 찔리는데, 저도 국물 끝까지 먹다가 하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래서 저도 이제 국물을 끝까지는 안 먹어요. 근데 맛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물 끝까지 드시지 마시고, 젓갈, 어리굴젓이라든가 조개젓이라든가 낙지젓 같은 거, 꼴뚜기젓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침이 오는데 젓갈을 좀 적게 드셔야 되고요. 그냥 찌개. 그다음에 국수는,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면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국수가 하루
일반적으로 칼국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초과하거든요. 한 그릇이.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국물에 짠 줄 알고 국물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재면을 할 때, 칼국수 재면을 할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재면 방식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긴 힘들지만, 칼국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백미보다는, 물론 백미가 밥 먹는 맛이 나죠. 짜르르하고 안에서 착 이렇게 윤기 있고 찰기 있고 한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현미와 잡곡을 좀 더 즐겨 드시는 게 좋은데, 현미만 다 먹으면 이가 안 좋아서 안 돼요. 제가 이제 임플란트도 해보고 턱관절도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이가 안 좋은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현미라고는 하진 않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드시라고 그러는데, 현미 딱딱한 게 이가 안 좋은 사람이나 잇몸이 있거나 하는 사람 딱 씹을 때 안 씹혀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100% 현미만 고집하실 건 없고 좀 이렇게 알아서 섞어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견과류 좀 많이 드세요. 저는 이제 견과류 아몬드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잣, 호두 같은 거 이렇게 이 중간중간 저혈당 올 때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특히 당뇨인들 아몬드, 호두, 잣 먹어도 웬만하면 당 올라가지 않거든요. 칼로리는 높아요. 근데 사람들이 칼로리하고 당을 헷갈리고 있어요. 그건 칼로리는 높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로리가 높아도 이렇게 포만감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의외로 대사증후군에 아몬드라든가 이런 게 좋다는 보고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견과류를 좀 즐겨 드시는 게, 견과류에는 불파지방산 있죠, 비타민 있죠, 미네랄 있죠, 그 다음에 섬유소 많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견과류 꼭 드십시오. 그 다음에 나물과 채소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먹고, 제가 이거 보고 또 반성해서 또 나물과 채소 또 많이 먹기 시작해서, 워낙에 제가 채식을 많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왠지 고기를 보면은 좀 죽은 동물이 생각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까지는 채식을 이제 육식을 안 하다가 이제 사춘기 때 몸이 원하니까 이제 고기를 많이 먹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고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좀 이유가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 고기를 먹으면 이게 좀 안 됐어요. 그 동물이.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 가끔 먹을 수밖에 없겠죠.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나물과 채소를 지금보다 많이 먹고, 과일을 식사사에 간식으로 먹자. 근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주치의하고 꼭 상의하시라. 왜냐하면 당화혈소가 10.0 되는 분이 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안 돼요. 저는 환자분하고 약속하는데 당화혈소가 6.5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과일 드시지 마시라. 그리고 영원히 못 먹는 게 아니고 일단 좀 불 좀 끄자. 당뇨라는 불을 좀 끄고 췌장을 좀 살려놓은 다음에 6.5 미만 돼서 시기가 되면은 그땐 과일을 좀 드시고, 하지만 당화혈소가 6.5 미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식품안전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식품안전나라라는 걸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서브 메뉴에 건강하고 영양이 있는데 거기에 나트륨 당류 줄이는 메뉴가 있어요. 한번 이거 보셔서 주부분이나 아니면 본인 식사를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나트륨하고 당류를 어떻게 줄여서 좀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들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식품안전나라 건강 다시 영양, 건강 콤마가 이제 건강.점 영양이라는, 거기서 또 서브그룹으로 들어가면 나트륨 당류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여기 메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한번 참고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 단골 음식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색약수를 전 많이 가요. 누구나 자기의 어떤 생츄얼이라고 그러나, 성소? 어떤 성역 있잖아요. 힘들 때 가고 싶은 곳, 거기 가면 힘을 얻는 곳이 있는데, 저는 오색이 그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이 없거나 힘들면 오색을 가요. 옛날에도 목요일가 제가 휴진일 때 이제 많이 갔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3시간 거리니까. 그때 요새는 양양고속도로가 생겨서 2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힘이 빠지고, 그럴 때는 여길 갔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건강에 좋은 3종 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좋은 식사가 있어요. 이 산촌식당은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시던 데고, 지금은 그 아드님 하고 며느리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데는 하나도 이 손님이 없을 때도 여기만은 손님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고 믿을 만한 식당이거든요. 50년 정도 사계절 동치미 맛이라고 써 있는데, 오색의 산촌식당인데, 제가 가서 먹는 건 주로 이제 돌솥 정식인가, 돌솥 산채 정식인가인데, 보시면은 여기 나물이 이렇게 한가득 나와요. 곤드레, 고사리,
마타리, 취나물, 월동치가 유채라고 그러네. 그다음에 더덕취, 방풍 뭐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의 나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다 먹어요. 이걸 다 먹으면 되게 대변도 잘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타리라는 거는 그 지방 사투리래요. 그래서 저는 마타리인 줄 알았는데 참고로 우리 소사이티에서 자기 혼자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마타리라고 불러요. 마타리는 이제 독일의 여간첩인데 그 앞에 도마타리라고 도시거든요. 도마타리에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마타리라고 부르는데 여기 마타리에 있네. 이거 여기서 나물도 팝니다. 나물도 이렇게 말려서 한 봉지 10,000원씩 해서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 사서 집에 와서 해도 좋은데 저는 와이프가 네가 해라 해가지고 제가 마타리 버섯 사왔어요. 마타리 나물 사와서 제가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물에 불리고 소금에 불리고 하는데 한번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식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치미가 안 짜요. 이 동치미가 정말 맛있는데 이거 동치미도 팝니다. 거기서. 그래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황태하고 더덕 굉장히 맛있습니다. 더덕은 제가 또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더덕이거든요. 더덕만 보면 제가 거의 환장을 해요. 그래서 더덕하고 황태하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하고, 이게 이제 솥밥인데, 그거 오색약수 철분이 많고 또 다른 성분이 많아서 그 약수로 지은 밥은 옛날에 좀 펄했어요. 약간 파란기가 돌았는데, 최근에는 강황 섞은 것처럼 노래요. 그래서 왜 노래졌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약수기가 좀 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튼 펄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노란 이 약수로 지은 밥이요.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나오는 거 취나물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오색약수를. 그래서 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죠. 저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있다가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산 별로 안 좋아하고 산책만 원하는 사람은 또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면 되는데, 이거 5월 2일 날 찍은 건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실록 예찬이죠. 그냥 산이 완전히 연잎색, 연초록색, 초록색, 막 이런 색으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왕벚꽃나무, 그다음에 얘는 자목련인데 아직 안 졌더라고요. 여기는 자목련은 필 땐 좋은데 이제 질 때가 너무 좀 추해요.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근데 이 자목련은 제 연대 교정에도 있었는데 이 자목련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중간고사 때가 자목련이 피거든요. 항상. 그래서 시험 끝날 때 항상 자목련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좋죠. 여기 산책길 깔아놨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 길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래서 5월은 이렇게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꼭 가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천연기념물인 오색나무가 있는 절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지금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등 걸어놓고 여기는 아직도 개나리가 피더라고요. 개나리가 있고 이거 뭐 멋있는 암석 있죠.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제가 이 포인트에서 사진 찍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 하나 있고 거대한 자연의 터널에 둘러싸여 있고 빛이 내리쬐는데 빛의 터널이죠. 보면은 여기 왕벚꽃나무, 여기 보시면은 개나리 있고 엄청나게 많은 또 어린 잎들도 있고 저 뒤에 보면은 비리디안 색깔 정도의 짙은 암색 계통의 녹색도 있어요. 이거 언젠가 한번 그림 그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멋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드시고 그다음에 5월은 너무나 기압도 좋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잘 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계절이니까 5월에 집에 틀어박히지 마시고 햇볕도 보시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